네, 앞서서 걷기 좋은 곳들, 이 트레킹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틈틈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걸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방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방광이 안녕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는 등 일상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모은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오늘 방광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5-6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게 정상인데요. 네. 간혹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소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변량이 많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간다면 방광에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작은 자극에도 소변 마려운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방치하기 쉬운 방광 질환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게 되는 화장실. 그런데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속설 때문에 마렵지 않아도 미리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이 주로 그렇지요. 실제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시나요? 5번 가는데요. 마렵지 않아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잘 때까지 하면 한 6, 7번 보는 것 같아요. 참으면 병 온다 그래서 그냥 귀찮아도 요즘 일어나고 가는 편이에요. 방광은 신장과 연결된 요관을 통해 소변을 모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습관은 방광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소변을 습관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보게 되면 방광의 기능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방광에 활동할 수 있는 그 용적이 점점 줄겠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50대 주부는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너무 잦아서 병원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한 30분 간격으로 가고 이제 아랫배도 너무 이제 통증이 있었고 또 보고 싶어서 가면 소변량이 많지 않으면서 소변을 보고 나도 또 보고 싶은 그 증상이 제일 불편했고요. 2년 전부터 불편했다는 이 주부에게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죠. 소변의 마름은 못 참는 거죠. 요절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장 중심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에 8번 이상 볼 때 소변 횟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대개 2번 이상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에 5-6번 정도가 일반적인 소변 보는 횟수인데요. 이게 8번이 넘어가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성인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몸이 늙으면 방광도 탄력성을 잃어서 용량이 작아지고요. 방광으로 가는 신경에도 이상이 생겨 조그만 자극에도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잘 때도 한 2-3번 깨서 불편하고요. 네, 장거리 여행 갈 때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소변 보고 싶을까 봐 좀 불안하고요. 과민성 방광은 수치심을 유발해 심하면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민성 방광 증상 볼까요? 어딜 가든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소변이 새인 경우, 그래서 물 마시기도 꺼려지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다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과민성 방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과 함께 통증까지 느껴진다면 또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 주부는 6년 전 급성 방광염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소변 볼 때 좀 아래가 아프고 병원에 다닐 때는 이제 좀 괜찮아지다가 또 안 오게 되면 또 아프고 이래서 1년에 몇 번씩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방광염은 괄약근을 조여주는 자기장 치료나 약물을 통해 금세 호전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하기 쉬우니까 만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염 환자는 무려 94%,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 구조에 있는데요. 방광염은 요도를 통해 세균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 발생하는데 남성의 요도 길이는 20cm인 반면 여성은 4cm 정도로 짧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여성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요.
여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폐경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은 방광이라든가 요도를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골반 근육이라든가 어떤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방광 기능의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또한 방광염에 더 쉽게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방광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꼴로 치료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당연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질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방광 질환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배뇨 관련 질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광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변비는 복통과 잦은 소변을 유발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면 활발한 배뇨 활동을 돕고 소변을 묽게 해줍니다. 살이 찌면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방광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주세요. 지금껏 방광 건강에 무심했다면 배뇨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소변 횟수와 수분 섭취량을 함께 적어서 자신의 배뇨 습관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데요. 특히 걷기는 하체를 강화하고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을 발달시켜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광 질환,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로 화장실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